세상에는 큰 일을 하려면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고 경쟁자의 계획과 전략을 미리 알고 그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틀렸다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처음 해야 할 일이 전략 짜기가 아니라면 진짜 위대한 일은 사실 멈춤과 함께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진실과 깊은 관계부터 형성해야 한다면 내면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진실을 알아차리는데 기본적인 실수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내면의 스트레스를 열정으로, 걱정을 사랑으로, 화를 영감으로, 두려움을 지혜로 착각한다.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보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는다. 논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줄 알면서도 스트레스 가득한 감정을 붙잡고 있었음을 보고 놀라곤 한다. 불편한 상태에 그동안 너무 익숙해 있었음을 본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몰랐거나 다른 존재 방식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괴로운 상태를 동기부여로 삼거나 똑똑한 상태로 착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스트레스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노나 불안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성취한 적이 있다면 특히 분노에 중독되고 좌절감에 의존하기 쉽다. 그런 분노나 좌절감이 있어야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창조할 수 있다고 믿으니 말이다. 걱정에 중독된 사람도 많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미래 혹은 성공에 집착하는 것만이 이들이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자신의 내면 상태보다 타인의 내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타인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도 일단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 세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과 먼저 연결하지 못하면 타인과도 절대 교감할 수 없다. 이런 의식 상태가 내면을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찌어찌 성공은 할 수도 있지만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따라서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공하기 위해 적을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성공을 즐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주변 사람이 삶을 즐기는 것도 허락하지 못한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 팀원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 우리 사회는 분명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둥, 고생이 성공의 열쇠라는 등의 말을 끝없이 주입한다. 우리는 고뇌하는 예술가나 온갖 역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도자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하지만 고뇌와 고난이 이들의 성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떨까? 아니, 사실 고뇌와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수많은 영웅과 천재들이 자신의 위대한 성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없다면 어떨까?
사실 이 사람들을 위대함으로 이끈 것은 고통 없는 자유이고,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 내면의 진실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다. 정직한 연설로 밝히는 정책도 아니다. 내면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다. 내면의 진실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 그 이상이다. 내면의 진실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동시에 당신은 괴로움에 대한 두 개의 통찰을 깊이 숙고한다. 바로 빅베어호에서 크리슈나지가 깨달은 그 통찰이다. 이 말할 수 없이 강력한 두 통찰이 마치 어둠 속 손전등처럼 작동하며 당신 내면의 진실을 비추고 고통의 소나기에서 당신을 빼내줄 것이다. 첫 번째 통찰은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존재의 상태는 단 두 개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괴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존재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존재 상태는 없다. 두 번째 통찰은 괴로움을 부르는 모든 상태는 자기 집착 때문에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카데미에 온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겠다. 이 이야기는 이 학생이 어떻게 내면의 진실로 향한 여정을 시작했는지 잘 보여준다. 내면의 진실과 만나는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마하트마 간디처럼 대단히 역사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번째 신성한 비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어느 정도 비범함을 발휘하게 된다. 크리스티나와 리가 우리 아카데미 캠퍼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대화 주제는 괴로움이었다. 괴로움은 선택이에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비즈니스 우먼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그러자 평생 가난한 사람을 변호해온 공동체 지도자 리가 말했다. 에어컨 있는 방에서 부자들과 앉아서 그들의 향수 냄새나 맡는 너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모욕을 느낀 크리스티나는 식당을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다시 만난 크리스티나는 기분이 한결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리를 이해했어요.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크리스티나가 대답했다. 이해하면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한결 좋아졌고요. 오늘 그걸 깨달으셨군요, 크리스티나. 내가 말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누군가가 리가 사실은 아주 오만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떨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다시 화가 나고 악감정이 생길까요? 어떨까요? 당신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내면의 진실에서 찾아야 해요. 먼저 리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을 때 당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까 식당을 나갔을 때 정확히 어떤 상태였나요?
괴로운 상태였죠. 모욕을 느꼈고 충격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욕과 충격이 조금씩 분노로 바뀌었죠.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그 상태의 당신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봐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흘러갔죠? 몇 분 생각하더니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몇 달 전에 리의 딸이 아팠는데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런 저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할 수가 있죠? 제 호의를 실컷 다 누려놓고는 고마운 줄도 몰라요. 앞으로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고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크리스티나, 잠깐 멈춰봐요. 그리고 관찰해봐요. 거기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모욕이든 충격이든 혹은 분노든 그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는 건 당신의 자기 집착 때문이 아닌가요? 그 괴로운 순간에 자기 집착의 진실을 볼 수 있다면 그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 크리스티나는 내면의 진실로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내면의 진실을 알아가는 것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많은 자기 개발법과 이 신성한 내면의 진실 보기의 큰 차이점이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 어떤 설명으로 정당화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비난도 하지 마라. 당신 밖에서 그 어떤 이유를 찾아내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자기 집착의 습관 때문에 그런 내면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자. 괴로운 상태에서 그 문제를 자꾸 곱씹을 때 당신은 그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고 있는 자신을 계속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진실의 힘이 당신을 위해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그럼 삶에서 싱크로니시티를 보여주는 심지어 더 위대한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감정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의 내면은 신기하게도 억지에 굴복하지 않는다. 불안감 혹은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거나 속일 수는 없다.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동적으로 관찰할 뿐이다. 바로 그 관찰 과정이 괴로운 상태의 흐름을 깰 것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상태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름다운 고요 혹은 기쁨이 대체할 것이다. 싸우고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대신 당신의 상태를 목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떠오른 좋은 감정은 꼭 붙잡아야 할까? 성스럽고 기분 좋고 완벽한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할까? 내면의 진실은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전체를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떠오른다. 내면의 진실을 보려는 연습은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비의 행위이다. 감정은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쌓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 집착에 빠지면 고통 속에 갇히게 되고 분노, 슬픔, 고통이 당신 존재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당신은 줄곧 그것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자기 집착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질병 같은 것이다. 이 질병에 걸리면 아주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몰두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우리 아카데미 코스 첫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참석했다. 30대 초반의 커플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이 제 여자친구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맞서죠. 동굴탐험,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을 즐깁니다. 뭐든 도전합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겁이 아주 많아요. 모험심이라곤 없죠. 우리가 함께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제 여자친구를 좀 바꿔주시겠어요? 크리슈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크리슈나지는 주말이 오기 전에 그 남자가 무엇을 발견할지 잘 알고 있었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두려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대담한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이 같은 걸까요? 당신 내면의 상태가 진실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내면의 상태가 여자친구분과의 관계에도 분명 영향을 줄 테니까요. 이틀 뒤 남자는 우리 아카데미 지도자 한 명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털어놓았다. 진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공포스러웠어요. 그 생각 자체가 어쩐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 통찰을 의지 삼아 자신의 내면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저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죠. 그런데 제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동안 사실은 자기 집착에 빠져 있었던 게 보이더군요.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집착하고 그녀가 나만 생각하길 바란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가 하는 모든 걸 인정해 주길 바랬어요. 이 수업에서조차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그녀를 바라보며 제 대답이 옳음을 인정받고 싶었죠. 저는 늘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녀가 무슨 이유에선지 거부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내가 만지는 게 싫은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고요. 불안과 소유욕으로 가득한 제 괴로운 의식 상태가 우리 관계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게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우리의 관계에는 그저 나만 있었어요.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녀가 변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녀가 어른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냥 소녀로 남아있길 바랬죠. 늘 기뻐하고 신이 난 소녀 말이에요. 그녀가 차분하고 성숙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겁이 났어요. 더 심각한 건 가끔 그녀와의 시간이 즐겁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럼 또 겁에 질렸어요. 그녀에 대한 제 사랑이 줄어드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깜짝 선물을 주거나 뭔가 기발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제 자신에게 보여주려 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도 보여주려 했던 거고요. 몇 주 후 남자는 내면의 진실 속으로 평화롭게 안착했고 그들의 관계도 변화했다. 이 두 남녀는 이제 더는 애정에 굶주려 집착하지 않았고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려 과도하게 애쓰지도 않았다. 지금 둘은 각자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같은 방향을 보며 사랑스런 가정을 일구고 있다. 그 후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한다. 내면의 진실, 그 신성한 비밀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면 많은 이별과 상실을 막을 수 있다. 큰 대가를 요구하는 실수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빠져 사는 멈출 수 없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더 아름다워진다. 물론 진실을 본다고 해서 괴로운 상태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탐닉하여 평생을 유지해온 습관조차 조금씩 지우고 없앨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마치 바다를 향해 조용히 흘러가는 물이 그 길에 놓여 있는 세상에서 가장 뾰족한 바위조차 부드럽게 풍화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불안, 스트레스, 분노, 실망, 질투, 무관심 등 괴로운 상태를 습관으로 만들어 왔다. 내면의 진실, 이 신성한 비밀을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감정들이 통제를 벗어나 미쳐 날뛸 것이다. 마치 독초처럼 당신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질식시킬 것이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의 문제는 타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에 계속되고 커진다. 더 정확히 말해 당신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 눈앞의 문제들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들이 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나?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고통부터 사라지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